알리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지라는 문제는 정말 극복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무슨 악으로 깡으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건강했던 아니에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말랐었거든요. 조회하다가 쓰러지는 애들 보셨어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영양결핍. 잘 먹지도 않았고요. 키는 컸는데 정말 부실한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것도 되게 싫어했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진짜 한 20년 됐는데 결혼 생활이 20년 동안 들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운동하지, 운동해라 했어요. 정말 숨쉬기밖에 안 해요, 사장님.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저는 10분 거리 절대 세우지 않아요. 무조건 아파트 앞이어야 되고요, 약속 장소 앞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을 때 주차장 있는 거 꼭 잡아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뭐 그게 차가 커서인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걷기도 싫어하는 사람, 진짜 타고나기를. 근데 남편이 정말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한 게 운동이었는데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왜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GSIB 검사했거든요. 암 10개 보죠. 8개 중점 관리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 내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위험도에다가 내가 지금처럼 살면 지금의 생활 습관대로 살면 얼마가 높아지는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제가 많이 제한테 자각을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것도 그닥 좋지는 않은데 지금 같은 생활 습관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가 보여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49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와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라는 결단을 해요. 운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운동을 하려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운동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장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시다시피 뭐 네트워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식사 제대로 못하는 것도 또 말하면 뭐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누적돼 왔어요. 사실 저는 제가 입시학원을 했거든요. 입시학원 때부터 워낙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았던 편이라 제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밝아 보였던 적이 없게 49살에 왔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늘 돈에 쪼들리고 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의 내 현재 모습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아미코젠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고 나니까 나이는 50이 되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죽으라고 50대까지 건강 지키지 않고 살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면 몸에 병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그렇다고 나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결국 내가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저 물론 돈 때문에 아미코젠을 선택을 했지만 제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사장님들 뭐 그룹을 키우기에 미친 듯이 달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아미코젠이 나한테 준 거는 나한테 매우 큰 핫버튼처럼 적신호를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사장님 돈도. 벌면 뭐 할 거야? 아프면 그만인데. 다 소용없더라고, 사장님.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 그거 하고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내가 얻은 이 마음의 충격, 내 생활의 변화, 이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얘기할 것인가, 이 진정성이라고 할까? 이게 접근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네트워크를 돈 벌려고 하지만 자꾸 돈의 도구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 다 식상해하지 않아요? 야, 그렇게 해서 벌 것 같으면 코인 하지? 그렇게 해서 벌 것 같으면 뭐 하지? 많이 얘기하지 않던가요? 안 먹히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더 이상 바이너리라는 마케팅 플랜으로도 안 먹히고 돈이 된다는 거로 안 먹혀요. 그러면 우리 뭘까? 아미코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멤버십을 늘릴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느끼는 이거예요. 돈을 벌어도 못 바꿨던 생활 습관이에요. 저 이거 하기 전에 S사 했고 S사에서도 연봉 5억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바꿨던 나를 아미코젠이 바꾼 거라고, GSIB가.
그것에 의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이곳에 모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별거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꼬시지? 어떻게 강하게 마케팅을 설명해서 여기다가 데려다 놓지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준영 팀장님도 모셨고 누구보다 강력한 이 도구가 있는 우리 입장에선 아미코젠 퍼시픽이 안 될 리가 없다라는 거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저만큼 심각함을 느낀다면 사장님은 벌써 많은 분들에게 GSIB를 했을 거고 그 중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시니까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죠? 상대는 나를 돈 버는 도구로 보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니 네트워크가 잘 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땡빛을 내서라도 여러분이 GSIB를 하시길 바래요. 저희 내과의사 파트너가 있는데 GSIB 결과지가 와서 저도 아직 결과지가 안 와서 다 못 봤는데 그 결과지가 오거든요. 이거를 정독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톡방에 올리더라고요. 의사분이. 우리는 아마 더 오랜 시간 동안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정독을 했노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셔야 아미코젠이 어떤 네트워크보다도 왜 네가 꼭 가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드릴까 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준비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사인이라는 게 진행되면 정혜원이라는 사람들과 파트너들과 SP라는 파트너로 구분이 될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어떻게 보면 자리 잡아 이러면서 회원 이렇게도 막 집어넣으시죠. 되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 그 밑으로도 넣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막 회원을 가입시킨 거야.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회원 저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열심히 하는 SP 밑으로 넣어줄 사람도 없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열심히 하는 볼륨을 얻어서 저는 소만한다?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안 그러든가요? 그러니까 회원들 자꾸 가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나중을 위해서 오히려 막 이렇게 회원을 잡아두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정회원도 안 되는 회원들을 자꾸 막 저 파트너 그런 분 많아요. 근데 나중에 꼭 필요해. 열심히 뛰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럼 늦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포지션은 다 위에 잡아놓은 거야. 사람들은 밑에서 움직이는데.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실적부터 할 리가 있겠어요? 안 그래 누구나 다 소부터 하고 싶겠지. 근데 늦게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그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입은 정회원이나 SP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해봤을 때 정회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모두의 소실적. 아니 정회원은 모두의 소실적.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정회원으로 들어왔다가 이후에 SP로 전환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원으로 들어와도 지금 당장 팩구매를 못하는 사람들은 대실적에 놓기도 하죠. 저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얘는 그냥 소비자로서 정회원 가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소로 간다. 왜 그럴까요, 사장님? 정회원들은 여러분들의 각자 사업자들의 후속 관리를 더 요구해요. 사업자들은 여기 와서 같이 사업을 배우거든요. 오토십 자기들이 하지 내가 하라 하지 않아요. 처방전 나오면은 솔루션 자기가 먹거든. 근데 정회원이라는 소비자 형태로 등록된 파트너들은 솔루션도 내가 권해야 되고 처방전도 내가 줘야 되고 내가 후속 관리를 해야 돼요. 맞죠? 네.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에 노동의 대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실적으로 들어간 정회원들은 나한테 1대라면 22%를 주게 돼 있어요. 1대가 소비하게 되면 나한테 주는 돈에 초대 보너스 10%가 있고 소실적 볼륨의 합산이 어떻게 되죠? 소실적의 12%가 나한테 커미션에 팀 커미션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후속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처럼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야
후속 관리를 하는 사람의 커미션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뭐 갈등의 라인이 갈등할 게 어딨어. 사업자 SP 나오면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간다? 대실적. SP 소비자들의 정회원 들어오면 무조건 소로 간다. 누구한테 연결해 줄 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1된 거야. 1대가 하면 2된 거고 2대가 하면 3된 거고 내가 또 하면 1된 거예요. 누가 도와서 그 돈을 벌 거냐의 문제니까 추천 연결하고 줄 필요도 없어요, 사장님. 저는 추천 많이 줘봤겠죠. 소용없더라고.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관리하지도 않아. 결과적으로는 내 거야. 내 일이야, 내 일. 그럼 내가 일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돈도 벌어야 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1, 2, 3대는 말 그대로 하세요. 내가 소개하면 1대, 1대가 소개하면 2대, 2대가 소개하면 3대로 하면 되고 소비성 정회원으로 무조건 소실적으로 들어간다. 이 룰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회원과 SP 이렇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유전자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정회원이나 SP나. 그런데 이제 정회원 같은 경우 만나는 경우는요. 대부분 유전자 검사 키트를 가지고 다니는 게 제일 빨라요. 사장님. 왜? 주문하고 유전자 검사 키트 오면 이 패턴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저는 정회원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검사를 딱 해버린다.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팅들을 할 때 항상 소지해야 될 게 뭐죠? 유전자 검사 키트, 결과지, 처방전, 필수. 나는 내 파트너 후원 미팅 갔는데 그거 딱 준비 안 됐으면 되게 화나요, 사장님. 무기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지금 후원 미팅을 부탁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검사 키트, 결과지, 처방전. 처방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 가서 프린트로 안 받고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집에서 프린트 하시거나 문구점에서 프린트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을 제가 웹사이트로 많이 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 페이퍼가 제일 좋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20대가 아닌 이상은 페이퍼 있어야 돼요, 사장님. 키트, 결과지, 처방전. 이 도구를 가지고 미팅을 한다. 이걸 갖추지 않는다는 건 미팅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꼭 갖추고 미팅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회원님도 신청서 딱 꺼내서 회원가입 정회원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유전자 검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SP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가 도착해요? 패키지가 도착을 하겠지. 그것과 함께 나는 그를 방문한다. SP가 들어와서 패키지가 오는데 그와의 미팅을 안 해. 이건 그 다음부터 후속 관리를 싹 못하기 때문에 SP로 들어왔지만 사업자로 못 이끌어내는 거가 거기에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후속 관리라는 측면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패키지 도착하면 뭐 팩오픈을 한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전에 SP 사인을 딱 받으면 사장님 패키지 도착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 집에서 안 만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집으로 초대하면 좋은데. 그럼 저 만날 때 키트 2개 갖고 나오세요. 꼭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SP가 나오고 나서 패키지 도착을 하면 대략 2, 3일 후 일주일 이내예요, 사장님. 너무 텀 길게 두지 마시고요. 2, 3일 후 일주일 이내에 재미팅을 해야 돼요. 그걸 뭐 한다고? 팩오프. 뭐 한다고 여기서요?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꼭 진행돼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해줘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할 때 너무 정신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알려주고. 이해하시죠? 적는 것도 노란 부분을 적어야 하고 생년월일 정확히 기재해야 되고 밑에 동의합니다 해야 되고 검취하는 날짜 적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바코드 적어주거나 찍어놔야 되고. 왜요? 나중에 웹사이트로 정보가 와요. 그러면 내가 기재한 이름과 생년월일과 바코드를 넣어야 결과지가 열립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줘야 이가 이해하고 그걸 누구한테 검사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뭐 본사에서도 하는 거 보면 너무 정신없게 그냥 채취만 해. 그럼 나중에 이분이 누구 소개할 때 또 누가 해줘야 되는 줄 아세요? 또 내가 하는 거야. 교육이라는 게 그 현장 속에서 안 되면 계속 그 일은 내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면 가족을 하든 뭐를 하든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사장님.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닌데
내가 내 파트너를 대상으로 딱 할 때 우리는 가리킨다는 생각을 안 해. 그냥 검치만 하는 거야. 야, 이거 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티커를 가지고 이거 여기 붙여. 이거 여기 붙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스티커 5개가 어디에 붙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내가 급하니까 내가 다 붙여서 얘한테 이것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누군가한테 딱 해주려면 어떻게 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SP를 대상으로 팩 오픈 때부터 우리는 교육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한테 내가 하는 건 이 사람이 배워서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복제가 잘 되는 팀은 굉장히 복제가 잘 되고요. 안 되는 팀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되니까 이 다음 프로세스까지 다 안 가고 맨날 내 혼자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유전자 검사 하십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 하게 되면 요즘에 제노솔루션은 한 2주에서 3주면 오는 것 같아요. 제노솔루션 10은 조금 더 걸려요. 미국으로 갔다 오니까. 어쨌든 결과 오고 지금 구매되고 있는 패키지에는 키트가 2개 들어가요. 근데 제가 키트를 2개를 딱 검사해 보려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제노솔루션 가격까지 다 한 거야. 그리고 나서 GSIB를 하려니까 각을 했는데 검치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든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면봉 검치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3개를 연속하게 하면 좀 뻑뻑해 사장님. 내가 해보니까 2개 키트 다 하려면 면봉 3번 돌려야 되거든요. 좀 뻑뻑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이거 쓰게 해. 쓰는 시간이 있잖아. 좀 쓰게 하고. 그러니까 요령껏 해서 2개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기간이 좀 다르게 와요. 오면 저는 항상 결과가 오면 나한테 톡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넘어가죠? 결과지 프린트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프린트 안 되는 분 되게 많거든요. 프린트 안 되면 다 안 본다고 보셔야 돼요. 안 봅니다. 웹사이트 그렇게 페이퍼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눈 안 좋으시네. 뭐 다 연령대가. 나도 해봐서 알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안 되더라고요. 결과지를 프린트한다. 본사에서 나오는 형태가 이거예요. 본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본사에서 나오는 거. 이게 본사에서 제노솔루션은 9,900원인가 9,000원인가 이렇고요. GSIB는 좀 더 비쌉니다. 어쨌든 근데 본사에 의뢰하게 되면 본사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각 팀마다 인쇄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쇄소로 해서 저는 첩불로, 그러니까 택배로 받도록 지금 시스템을 해놨거든요. 그거 알아서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어쨌든 각 팀에서 우리는 본사로 한다. 각자 본사로 해라. 알려주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 인쇄소로 할 거니까 일로 톡을 해라라고 알려주든가. 해서 꼭 어떻게 한다? 결과지가 나오면 프린트까지 간다. 그런데 프린트까지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처방. 저는 여기서 꼭 제 2차 미팅을 해요, 사장님. 1차 미팅 어디서 했죠? 유전자 검사할 때 1차 미팅을 한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 꼭 2차 미팅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냐 하면 결과지 나왔다고 하면 프린트 본사에다 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본사로 초대하시면 돼요. 혼자 알아서 볼까요? 잘 못 봅니다. 혼자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만 보는지 아세요? 12개 색깔만 봐요. 네, 12개 색깔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체질량 지수가 왜 문제인지 넘겨서 보고, 중성지방 농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넘겨서 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전자 플래너 교육인을 오늘 영양법 무빙대회에 왜 본인력팀장을 불렀겠어요? 사장님들 유전자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아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2차 미팅을 통해서 저는 결과지를 분석한다고 하면 좀 웃기고요. 해석한다고 하도 또 웃기고 뭐라 그래야 돼? 용어는 몰라? 같이 보는 거야. 저 꼭 같이 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읽으면 다 나온다? 아까 그랬잖아요. 9살, 10살, 9살, 10살, 20명한테 너 이거 보면 이해되니라고 해서 다 바꿨대잖아요. 읽으면 다 이해돼. 근데 사람들은 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냐면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펼쳐놓고 같이 읽어요, 사장님. 별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걸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어느 대목을 읽어줘야 되는지도 바로 나오거든요. 같이 해석을 하고 뭘 한다? 처방전을 받아주는 거예요. 톡으로 받든 본사로
가서 받든 본사가면 2층에서 바코드 제출하면 받을 수 있고요. 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톡 아이디 뭔지 스폰서한테 물어보셔서요. 바로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방전에 대한 해석도 해줘야 돼요. 사장님 처방전 그냥 카톡으로 쭉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 뭔지 몰라요. 위에 있는 거는 에센스 조합이고 스킨 나와 있고 로션 나와 있고 크림 나와 있죠. 밑에 보면 뭐 나와 있어요? 혈액에 대한 솔루션 처방되어 있죠. 사람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에 이 결과를 받은 사람이 이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같이 얘기해야지. 너가 왜 TG를 먹으라고 돼 있냐 하면 네가 지금 중성지방에 문제되니까. 네가 왜 DB2를 배정받았냐 하면은 네가 혈당이 문제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지.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런데 이 과정을 어떻게 알게 돼요? 내 거를 받아서 스폰서한테 브리핑 받으면 내가 그대로 파트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파트너를 데리고 이걸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TG가 뭐고 DB가 뭔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사장님네 팀에서 복지 안 되면 다시 하셔야 돼요. 팀 미팅 다시 하셔야 돼요. 팀 미팅을 해서 각자 처방전을 갖고 오라고 해서요. TG가 뭔지, DB가 뭔지, BP가 뭔지 다시 가리키세요, 사장님. 저도 BP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알지는 못해요. 공부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BP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한테 BP를 먹으라고 처방을 주는 건지 유전자를 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학습이 안 되니까 뭐 여기까지 가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뭐 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과거에 저희가 SP 패키지 했을 때는 솔루션을 살 돈 30만 원이 아예 적금으로 넣어져 있었죠. 이해하세요? 네. 지금은 어때요? 남성 패키지에 없잖아요. 솔루션 살 돈. 네. 여성 패키지에도 솔루션 살 돈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구매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걸 놓치게 되면 누구도 솔루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 패키지가 들어간 사람들은 화장품 4개가 안 오거든요. 안 와요. 돈은 들어있어요. 알아들으시는 거죠? 여성 패키지 안에는 솔루션이 화장품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주문까지 들어가서 배송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어차피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여자들은. 근데 남성 패키지 구매하거나 둘 다 혈액에 대한 솔루션은 안 들어가 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거 과정이 얼마나 우리 비즈니스에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세스대로 하고 있고 유전자 분석을 볼 수 있고 처방전을 풀이해줄 수 있는지를 가리키세요, 리더 사장님들은. 그거 안 되면 복제는 안 일어날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야, 그냥 계속. 퍼지지도 않는 거지. 이걸 각자들 사업자들이 무기처럼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내가 얼마나 필드에서 파트너들에게, 아니 게스트, 우리가 리크루팅 하려면 사람들에게 어필해 내느냐가 사람을 초대하고 못 초대하고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도구는 있는데 여러분 입에서 이게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막히고 정회원도 안 만들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정회원이 만들어지거나 SP가 만들어진 다음에 끝나는 거야. 그들에 의해서 초대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걸 못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 이게 엄청나게 전문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면 하셔야 돼요.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미팅 때 보세요, 사장님. 1차 미팅은 언제 한다고 말했냐면 팩이 도착하면 한다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그럼 유전자 검사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팩오픈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화장품 4개는 유전자 검사하고 나면은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죠?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은 세븐데이즈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유전자 검사하고 세븐데이즈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세븐데이즈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고 호전 반응 표도 보내주고 디톡스를 꼭 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얘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게? 세븐데이즈를 할 수 있게. 이 세븐데이즈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재구매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혜원도 마찬가지예요. 정혜원이 유전자 검사 15만 원으로 끝나느냐 15만 원에다가 세븐데이즈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그러면 세븐데이즈에 대한 힘이 왜 없냐? 여러분들이 디톡스를 이해 못하거나 여러분이 안 한 거지. 답은 단순해요. 근데 또 되게 웃겨. 자기가 해본 효과가 겁나게 좋은데도 말 못하는 사람 있어. 답답한 일인데 답답한 일이에요. 디톡스가 뭔지 공부해보세요. 어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도 또는 이런 사람들 있죠. 밥이 보약이야. 식품으로 여러 개 좋은 거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음식이 들어가서 흡수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내 심장이든 폐든 모든 장기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찌꺼기가 빠져야 돼.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쌓여있는 게 뭐다? 독소다. 이걸 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영양소도 여러분에게 흡수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살려면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 두통이 있거나 장이 안 좋거나 심장박동에 문제가 있거나 체중이 나가거나 체중이 안 나가거나 세븐데이즈를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혜원을 가지고 세븐데이즈까지 어떻게 밀어내느냐. SP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세븐데이즈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작용이 되게 좋거든요. 세븐데이즈 할 때 디믹스를 얘기하잖아요. 추가로. 여성 패키지 기준인데. 그리고 추가로 뭘로 얘기해요? 큐자임으로 얘기해요. 큐자임은 사장님 세븐데이즈 할 때부터 아예 저녁에 그냥 2개씩 3개씩 먹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큐자임이 만약에 세븐데이즈를 하면서 두통이 너무 심하다면 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통이 너무 세. 그러면 세븐데이즈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일반 식사하시면서 세븐데이즈를 과량을 드셔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세븐데이즈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디믹스와 큐자임은 세븐데이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는 게 제일 좋고요. 사람 몸을 딱 봤을 때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디믹스를 곁들이셔야 돼요. 세븐데이즈를 보게 되면은 디믹스가 한 끼에 3개 있거든요. 더 많이. 그러면 훨씬 다이어트 효과가 셉니다. 같이. 그리고 세븐데이즈 끝나고 나서 먹는 게 뭐예요? 세븐데이즈 끝나고 나면 여성 호르몬 있죠? 우먼스 포뮬러. 우먼스 포뮬러 같이 먹게 합니다. 같이. 하고 나서 먹는 게 뭐예요? 주겸하고 나서입니다. 콜라겐도 하고 나서예요. 하고 나면 효소 유산균 필수로 갑니다. 왜요? 그래야 요요 안 와요. 그리고 디믹스랑 얘는 남아있겠지. 큐자임은 3개월짜리씩이니까 이거 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키토산. 여성 패키지 안에 키토산 있거든요. 하고 나서 드십니다. 식사 전에. 다 들어있나요 그러면 다?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여성 패키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븐데이즈 하고 나서 얘는 이어지면 되고 이거는 세븐데이즈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딱 후속 관리가 가면 되죠. 그러면 이분은 1차 미팅 때 이거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세븐다이즈 하면서 어떤지 피드백 주고 받겠죠. 톡방에도 주고 받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지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처방전하고 해석해 주시고 솔루션으로 갈 수 있도록 요겁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사장님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신다면 사업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거예요. 일단 내가 1인 사업가로서 이걸 싹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세요, 사장님.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업이 안 커지는 거예요. 단순해요, 사장님. 요까지 점검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업적으로
이거는 뭐 1차 미팅이다, 2차 미팅이다 딱 하기 애매한데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SP에 따라서. 미팅을 하는데요. 어떤 미팅이 SP한테는 꼭 필요하냐면 어떤 미팅이 필요하냐면 명단을 작성하고 초대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미팅이 꼭 필요해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SP를 결제하신 사장님들한테 방법적으로 안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만 보내시죠, 이렇게. 또는 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하라고만 얘기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라 SP가 된 분이 내가 만약에 팩오픈 때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팩오픈 때 잘 안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품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명단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의 갈래가 사업성을 굉장히 크게 비전을 본 사람은 팩 오픈하기 전에도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1차 미팅 팩 오픈 때는 아직 제품 하나도 먹어본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누군 소개 못하겠어 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명단 작성과 초대 방법에 대해서 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1차 때 하든 2차 때 하든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명단 작성과 초대 방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사업을 할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냥 친하거나 그냥 아는 사람한테 먼저 던져요. 그냥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사인을 내가 받아냈거든? 전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을 받고 그 사람 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인을 받아서 이 사람 밑으로 이 사람을 넣어줬거든? 스폰서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야. 뭐라고 전화했냐면 이 사람을 빼고 싶대. 왜냐면 이 사람 밑에다 넣어주기가 싫다는 거야.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와의 관계가. 그래서 내가 뭐라 하겠어. 사인 그 사람 왜 초대하셨냐고. 잘할 것 같아서 초대했대. 좋아하는 사람 하시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벌써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사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보다 마당발을 소개하시거나 누구 초대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일 저는 명단 작성을 할 때 질문은 이거예요. 앉혀놓고. 사장님 이게 이 사업을 할 때 누구랑 하고 싶냐? 누구랑 하고 싶냐? 좋은 사람? 여행 다닐 수 있는 사람?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돈 벌려면. 어차피 가입하면 이 사람의 일대죠. 일대와 내가 왼수 같은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장님. 농담 아니에요. 얘가 못해도 힘들어. 매칭이 없으니까. 근데 얘가 안 하고 소개만 해도 내가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짜증나. 얼마나 일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게 이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럼 밑에 파트너도 무슨 죄냐고. 우리 둘이 안 좋아가지고 밑에 파트너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사업하라는 그런 명단? 근데 그런 명단 속에서 우선순위는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명단을 고를 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 플러스에다가 뭐예요? 이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돈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저 우선순위예요. 그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뭐예요? 세븐데이즈 할 사람. 아 있잖아. 세븐데이즈가 필요한 사람. 또는 뭐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순으로 가겠죠. 이렇게 명단 작성을 먼저 하게 하세요. 명단을 보고 미팅을 잡으시라고. 근데 대부분의 스폰서들이 그 방법을 쓰지 않고요. 전화 온다? 스폰서님 언제 미팅 가능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움직여서 미팅을 해요. 이런 식의 미팅 방법으로는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명단을 우리는 충분히 끄집어낼 수 없어요. 네트워크 사장님, 내 명단이 계속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 한 사람마다. 근데 바이너리가 좋은 게 뭐예요? 잘만 하면 두 사람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장님. 물론 내가 매칭 때문에 일대를 늘릴 수는 있지만 솔직히 바이너리가 좋은 게 뭐예요? 두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수많은 명단을 활용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명단을 끄집어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팅 몇 번이 오는 걸 내가 그냥 응대하잖아요? 근데 그 미팅의 결과가 안 좋으면 얘는 그만둬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보통 우리가요 결혼식 할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청첩장을요 아주 인맥이 없는 사람도 200에서